네, 안녕하세요. 이제 부동산 학개론 기본 강좌 32강 주제를 하도록 하겠어요. 32강에 대한 내용은 제 5절 부동산 투자 회사에 대한 논리입니다. 422페이지부터 나오는데, 근데 사실상 422페이지부터 어디까지더라? 이제 427페이지까지는 안 보셔도 돼요. 그 내용은 시험에 내는 것이 사실상 힘듭니다. 보지 마시고 428페이지부터 보시면 됩니다. 이제 부동산 투자 회사, 투자 회사 428페이지 보면 부동산 투자 회사법이 나오는데, 이 부동산 투자 신탁이라는 것이 이제 뭐냐면은 이제 투자자들이 있어요. 투자자들이 부동산을 이제 매입한다든지, 부동산을 이제 개발한다든지, 기타 등등 이제 사업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문제는 투자자들이 이제 우선은 부동산 개발 사업이라는 매입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요. 근데 구매력이 약합니다. 구매력이 약한 투자자들은 부동산 사업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이제 봉쇄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돈이 있다 하더라도 지식이 없다 보니까, 전문 지식이 없다 보니까 부동산 개발 사업 한다든지 매입을 한다 했을 때도, 운영했을 때, 개발했을 때 수익을 창출한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부동산 투자 시장에 참여하는 게 힘들지 않느냐. 근데 이런 이제 투자자들이 직접 투자하는 걸 힘든 그 과정에 대해서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준 거를 우리가 투자 신탁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부동산 투자 신탁, 믿고 맡긴다는 뜻이죠.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그러려면 이제 투자자들이 본인들이 이제 직접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성을 가진 회사한테 돈을 맡기는 겁니다. 저희들이 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펀드 회사한테 돈을 맡기는 거랑 같은 논리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투자 회사가 이제 나서요. 부동산 투자 회사가 이제 나서 가지고 우리한테 돈을 모아 달라는 거야. 돈을 모아두면 우리가 전문가니까 매입한다든지 개발 등등등을 해가지고 수익에 남는 거를 이제 배당해 주겠다라는 차원으로 하는 거죠. 이게 이제 내용상 부동산 투자 신탁의 특징인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부동산 투자 신탁은 투자자 입장이에요. 본인이 직접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자한테 돈을 맡겨서 하는 거다 보니까 간접 투자의 대명사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접 투자하면 딱 떠오르는 게 우리 시험에서는 이제 부동산 투자 신탁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논리는 투자회사가 이제 돈을 모아서 적정 규모가 돼서 부동산을 매입한다든지 개발 사업을 진행했어요. 투자회사는 본인들은 이제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일정 부분 투자했다 하더라도 결국 대다수 돈은 이제 투자자 돈 가지고 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매입한 부동산에 대해서, 개발한 부동산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다 지분을 갖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지분금융의 또 하나 대명사죠. 지분을 갖다 보니까 이 권리에 대해서 투자회사는 이제 만약에 부동산을 샀다, 100억짜리 샀다. 그럼 투자자들 중에 이제 1억 투자한 사람이 있다. 그럼 투자자들이 이제 매입한 100억짜리 부동산에 대해서 1억 투자한 거니까 1%만큼 지분을 갖게 돼 있어요. 지분을 가지면 지분 가는 투자자한테 이제 권리를 이제 배분해 주죠. 뭘로 나눠주냐? 주식으로 나눠줍니다. 주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동산이라는 실물 자산에 대한 권리를 주식이라는 증권 형태로 나눠준 거다. 그래서 부동산 증권화의 대명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부동산을 이제 증권화 시킨 거다 하면은 리츠를 떠오르시면 되겠어요. 그럼 그러면 투자자 돈을 받아서 투자회사가 이제 운영을 할 거 아니에요. 운영하면 수익은 투자회사가 갖는 게 아니겠죠. 일정 부분은 투자자한테 이제 배당을 해주게 돼 있어요. 그럼 투자자들은 이제 배당 이익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주식을 받다 보니까 주당 5,000원짜리 주식을 만약에 갖고 있다. 주당 5,000원짜리. 근데 이게 이제 잘 되면 주식시장에 상장되거든요. 상장됐는데 5,000원짜리가 만약에 500억으로 올라갔다. 이런 경우가 있으면 참 좋겠지만은, 그렇게 됐을 때는 이제 주식을 팔아서 시세 차익을 노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일반 주식과 똑같기 때문에 이게 이제 주가가 떨어질 수도 있어요. 개발 사업이 안 좋다든 임대 사업의 수익성이 악화된다든 그러면은
5천 원짜리 주식이 500원가 하락하게 되면은 원금 손실 가능성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뭐 이러한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근데 정부가 이런 투자회사를 이제 운영할 때 가장 걱정되는 게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투자자들이 이제 투자회사에 돈을 맡길 때 지분형이다 보니까 담보를 잡아서 한 것이 아니잖아요. 즉, 돈을 꿔준 게 아니에요. 그냥 당신이 운영하는 사업이 괜찮으니까 내 돈을 나도 같이 투자하겠다 했는데 투자자들이 견물생심이라 그래서 돈을 이제 받았어요. 한 100억 이상 막 모았는데, 돈을 모은 거 보니까 다른 생각이 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본래 설립 목적대로 운영하지 않고 이 돈을 갖고 튀어버리는 거야. 그러면은 투자에 돈을 갖고 튀어버리면은 그런 사례도 있어요, 우리나라에. 튀어버리면은 이제 투자자들은 돈이 다 날려버리는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이제 큰 문제가 금융시장이 혼란스러워지잖아요. 그래서 정부가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설 때 결국 궁극적인 목적은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누구를 통제하냐, 자금을 모집하고 운용하는 어떤 이제 투자 회사를 통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투자 회사를 이제 투자회사가 설립에서부터 자금 모집, 나중에 청산하는 모든 과정을 통제하기 위해서 법을 만들었어요. 그 법이 부동산 투자회사법입니다. 결국 우리는 이제 어떤 실무적인 내용을 논한다기보다는 결국 이제 이 부동산 투자회사법상에 부동산 투자 신탁에 대해서 논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이런 원리는 이제 뭐 가끔 나오긴 해요. 뭐 극히 드물지만은 가끔 나온더라. 그래서 일반 주식과 동일한 상태다라고 보시고, 결국 우리는 부동산 투자회사법상에 부동산 투자 신탁에 대한 내용을 물어보는 거다 보니까 공법 공부하시듯이 하실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그래서 다른 건 보실 필요 없고 428페이지부터 정리하시면 됩니다. 428페이지. 28페이지 부동산 투자회사법상의 부동산 투자 신탁을 논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11회부터 꾸준하게 나오는 이제 이유가 있는데, 이게 처음에 만들어질 때는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다 보니까, 그냥 이제 이렇게 했는데, 맨 처음에 만들어질 때는 투자회사를 설립할 때 자본금 500억으로 했었어요. 11회, 우리 시험 역사는 아마 11회인가 12회부터인데, 근데 이제 투자회사가 설립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이제 사건, 사고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법이 개정이 됩니다. 끊임없이. 작년에도 개정이 됐죠. 끊임없이 법이 개정이 되는데, 개정될 때마다 나오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이제 꾸준하게 나오는 과정 중에 최근에 20회로는 거의 매년 출제됐었어요. 근데 신기하게, 28회 때는 안 나왔어요. 그래서, 왜 안 나왔지? 10년 계속 나오다가 안 나온 걸 보면서, 29회 때는 뭐 나올 수밖에 없겠구나. 그리고 이제 작년에 법이 개정된 부분이 평소에 정답 체크로 많이 나왔던 부분이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나오지 않겠는가 생각을 했는데, 개정된 시기가 아주 절묘했어요. 9월 22일 날인가 개정이 됐어요. 시험 날은 이제 10월 27일인가 그랬죠. 한 달 전에 개정이 된 거예요, 사실상.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너무 촉박하게 개정돼가지고 그 부분을 이제 출제를 못 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은 작년에 이제 9월 20일 날 개정된 내용하고 올해도 개정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일부 조금이. 그럼 그 부분들을 이제 결합해서 29회 때는 틀림없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할 수밖에 없네요. 그래서 조문을 알아두셔야 되는데, 먼저 428페이지에 이제 말씀드렸듯이 투자회사법에 이제 설립 재정 목적이 나옵니다. 쭉 보면은 이제 투자회사법 투자회사의 설립, 그리고 이제 설립이고, 그리고 투자회사 자산 운영 방법, 투자자 보호, 대표적인 세 가지가 있죠. 이 투자회사의 설립과 모집된 돈을 자산을 운영하는 방법이라든지 궁극적으로 누구를 보호하는 거,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게 큰 내용이 나옵니다. 상황을 정함으로써 일반 국민들이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간접 투자하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간접 투자하는 과정 중에 말 그대로 일반 국민이면은 이제 다액 투자자가 아니죠. 소액 투자자가 되죠. 일반 국민도 이제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이제 확대해 준다라는 취지가 이제 생기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 논리가 법에 규정이 돼 있어요. 일반 국민들이 소액 투자자인데, 소액 투자도 부동산의 투자 기회를 확대하고, 부동산에 대한 건전한 투자를 활성화하는 거죠.
부동산 투자의 건전한 투자. 그 건전하지 않는 투자는 뭐겠어요? 투기겠지, 투기. 그래서 투기하지 말고 전문가한테 맡겨가지고 안정적인 법적으로 보장받는 법적으로 이제 타당성을 정당성을 인정받는 부동산 투자하라. 그래서 투기를 억제하고 건전한 투자를 활성화시켜서 항상 마무리 짓는 공법상의 내용이 있죠. 국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식으로 이제 정리가 됩니다. 그럼 투자회사법의 이 재정 목적도 이게 이제 오지선다가 나와요. 그래서 딱 한 번 이것만 단지 세 줄만 가지고도 문제를 만든 적이 있어요. 다시 어떻게 되어 있어요? 투자회사에 대한 통제가 나오죠. 설립, 그리고 자산 운영 방법, 투자자 보호 나오고 일반 국민들도 투자할 수 있는 게 확대. 그리고 이제 거기에 나온 것처럼 건전한 투자 활성. 5가지가 딱 나옵니다. 아무리 국민의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말은 시험에 낼 수는 없겠죠. 그러면서 이제 요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투자회사법에 대한 내용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용어 정의를 들어가기 전에 그 429페이지 보면은 그 법인격이라는 게 있어요. 중간중간에 이거 관계되는 게 있을 텐데, 부동산 투자회사는 꼭 아셔야 돼요. 무슨 회사를 설립한다? 주식회사라는 거. 주식회사 꼭 알아두시고 429페이지 법인격에. 그리고 이제 거기 나온 것처럼 투자회사 동그라미 2번 투자회사법에 정해진 것 말고는 상위법인 상법의 적용을 받는, 민법의 적용받는 것이 아니라 상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거 알아두시면서 동그라미 3번 보면은 투자회사에는 반드시 투자회사 명칭을 써야 됩니다. 반드시 써야 돼요. 투자회사 명칭을 꼭 활용한다. 그래서 거기에 동그라미 1번, 2번, 3번 법인격에 대한 내용은 알아두셔야 됩니다. 지문으로 이제 등장하고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투자회사의 이제 종류가 나옵니다. 이 종류도 이제 종종 출제를 하고요. 어차피 이제 정답 체크로도 많이 나옵니다. 그 428페이지 보면 부동산 투자회사 이제 종류가 나오고, 투자회사 이제 바로 밑에 개념이 나오죠. 투자회사란 모집된 자산을 어디에 투자하는 거예요? 부동산에 투자하는 거야. 그래서 부동산 투자회사예요. 운영하는 걸 주된 목적으로 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부동산 투자회사다라고 설명이 돼 있어요. 그러면서 종류가 동그라미 1번, 2번, 3번이 나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종류가 이제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가 있고요.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가 있고, 투자회사.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실체형 회사입니다. 실체형 회사라는 것은 이제 어떻게 아냐면은 그 지문이 자주 나와요. 거기 보면은 자산 운영 전문을 포함한 임직원을 상근을 두고 자산 투자 운영을 직접 수행하는 회사다라고 설명이 돼 있죠. 요 문구가 자주 나옵니다. 요 문구는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에만 적용이 되는 거야. 누구한테만? 자기관리. 근데 요 문구를 바로 밑에 나오는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하고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에 적용하면은 잘못됐다는 겁니다. 요 문구는 오로지 자기관리 회사만 해요. 실체형 회사입니다. 그래서 임직원이 있고 사무실이 있어가지고 모집된 돈을 직접 수행하는 회사, 이렇게 꼭 알아두셔야 돼요. 나머지 위탁관리하고 기업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는 특히 기업구조조정 부동산도 기억, 니은, 디귿 전혀 보실 필요 없고, 동그라미 2번과 동그라미 3번에 바로 연결된 개념만 보시면 됩니다. 그 나머지 두 회사가 있죠. 딱 3개 회사가 있는 거예요.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하고 그리고 기업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가 있습니다. 기업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라는 것은 이제 어떤 회사가 망하면은 그 부도가 나면은 기업구조조정 할 거 아니에요. 기업구조조정 과정에 나온 부동산을 주된 투자 대상으로 하겠다라고 설립된 회사가 기업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입니다. 근데 이 두 회사는 그 실체형 회사가 아니라 두 회사는 명목상 회사예요. 페이퍼 컴퍼니라는 얘기를 영어상으로 많이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임직원이 있을 수가 없어요. 사무실도 없어요. 어떤 이제 전체적으로 투자회사를 이거 회사 설립한 회사는 서류상으로 자금을 모집하게 해서 서류상으로만 만들어 놓고 그 자산 운영은 이제 다른 전문가한테 맡기는 겁니다. 페이퍼 컴퍼니라는 얘기를 하죠. 어쨌든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하고 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가 그래서 자산관리회사,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나왔던 임직원을 상근 두고 직접 수행한다, 이런 편이 나오면 무조건 X가 됩니다.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자기관리에 나왔던 그 문구가 꼭 줄을 치셔서 내 걸로 문구를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는 직접 운영한다 그랬잖아요. 직접 이제 자산 운영 전문 인력을 있어요. 직접 운영하려면은
자산 운영 전문 인력을 둬야 돼요. 일종의 전문가죠. 자산 운영 전문 인력도 이제 가끔 물어보는데 직접 수행하다 보니까 이제 그 모집된 걸 직접 수행하는 회사라 그랬어요. 그럼 자산 전문 인력이 있어야 돼. 영업인가를 신청할 때는 신청 시에는 3인 이상이 돼야 되고 영업인가 후 6개월이 지나면은 6개월 지나면은 이제 이게 5인 이상 돼야 됩니다. 결과적으로 나중에 영업인가 후 6개월이 되게 중요한데 이게 사실상 이거 업무를 하는 겁니다. 사실상 5명 이상이 돼야 된다라고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랑 기업구조 부동산 투자 동그라미 2, 3번 읽어보면은 공통적이야. 위탁 쪽은 이제 자산 투자 누구한테 맡긴다? 자산관리회사한테 맡기고 기업구조도 누구한테 맡긴다? 자산관리회사 맡긴다 그랬어요. 그 페이퍼 컴퍼니로서 두 회사는 자산은 모집을 하지만은 이거를 위탁하는 거야. 둘 다 누구한테 위탁한다고 되어 있어요? 자산관리회사한테 위탁한다라고 나옵니다. 그럼 자산관리회사가 나온 거야. 근데 주의사항은 자산관리회사는 투자회사야 아니야? 아니에요. 자산관리 투자회사 아니고 투자회사 딱 3개밖에 없는 거예요. 왜 아까 명칭 투자회사는 반드시 상호에 부동산 투자의 명칭을 써야 된다 그랬어요. 없잖아. 그래서 자산관리회사는 투자회사가 아니고 투자회사가 모은 돈을 모집하는 대신 운용하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른쪽에 그리고 이제 정리할 거 그 428 맨 밑에 부동산 개발사에 뭐라는 거 안 보셔도 돼. 이런 것까지 공부할 필요는 없고요. 오른쪽에 방가로 3번에 보면 자산관리회사가 나오잖아요. 자산관리 개념이 그대로 토스받죠. 자산관리회사는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기업군 부동산 투자 위탁을 받았어요. 자산의 투자 운영업 수행하는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제 앞에 보면 위탁과 기업은 모집된 자산 모집된 자산을 자산관리회사한테 맡겼다라고 나오고 이 자산관리회사는 이제 두 회사가 모은 돈을 맡았다라고 나온 겁니다.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그럼 자산관리회사가 뭐냐라는 것도 이제 알고 계셔야 되는 거죠. 근데 자산관리회사는 여기 설명이 안 돼 있고 좀 왔다 갔다 하도록 하겠어요. 약간 필요한 부분은 페이지 435페이지를 보세요. 요거에 대한 내용은 이제 페이지 435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거기 보면은 이제 자산관리회사의 이제 인가라고 이제 설명이 되어 있어요. 자산관리회사의 인가를 보면은 그 동그라미 1번, 2번, 3번이 있는데 동그라미 2번, 3번은 전혀 보실 필요가 없어요. 동그라미 1번 아까 개념은 나왔으니까 동그라미 1번에 보면은 자산관리 설립하려는 자는 이제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가지고 국장한테 인가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설립 인가를 받아야 돼. 요 회사는 갖고 틀 수 있을까봐 설립인가 받기 위해서는 중요한 조건이 2가지가 있어야 돼. 그 동그라미 기억하고 니은번이 있죠? 기억, 니은번은 별표를 쳐주셔야 돼요. 자본금 얼마 이상 돼야 돼요? 자본금 70억 원 이상 돼야 됩니다. 왜 70억 원 이상이냐? 자산관리회사는 7글자잖아요. 그래서 70억 원 이상 돼야 되고 자산운영 전문 인력이 있어야 돼요. 여기는 이제 자기 관리는 직접 운영하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자산 전문을 포함하지만은 위탁과 기업 페이퍼 컴퍼니다 보니까 서류상 돈만 모집하고 얘한테 맡기기 때문에 여기 전문가가 여기 있어야 돼요. 그래서 거기 몇 명 이상 돼야 돼요? 자산 5인 이상 이제 있어야 됩니다. 상근으로 있어야 돼요. 상근이란 말은 이제 출퇴근해서 근무해야 된다는 뜻이죠. 어쨌든 이제 이런 식으로 언급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435페이지 하단부에 부동산 투자 자문회사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 자문회사는 또 뭐냐라는 거죠. 여기까지도 시험에 나오는데 부동산 투자회사를 이제 설립하고 운영하는 과정 중에 어떤 이제 아무리 전문가를 하더라도 모든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컨설팅 업체한테 자문을 맡길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자문회사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자문회사를 이제 줄치신 다음에 동그라미 1번에 보면은 그 1번 중요한 단어입니다. 부동산 투자회사의 위탁으로 자산 투자 운영에 관한 자문 및 평가 등의 업무를 하는 자를 부동산 투자 자문회사예요. 거기서 동그라미 칠 것은 자문 및 평가라는 거죠. 아까 자산관리회사는 위탁과 기업의 두 회사의 위탁을 받아서 하는 건데 자산의 운영에 대해서 위탁하는 것이고 여기는 자산 운영의 자문 및 평가에 대해서 이제 위탁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 어떤 이 투자회사들 하는 업무에 대해서 위탁을 해요. 여기도 이제 자문을 해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부동산 투자
자문회사가 나옵니다. 부동산 투자 자문회사. 근데 부동산 투자 자문회사는 항상 무슨 단어가 붙어요? 자문이란 말이 붙습니다. 때문에 부동산 투자 자문회사도 뭐죠? 그 투자회사는 아니야. 그런데 이제 그 개념 꼭 알고 계셔야 돼. 자문 및 평가. 부동산 투자회사 하는 업무에 대해서 자문 및 평가 등의 업무를 해주는 회사다라고 그래가지고 요 말들을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요거랑 좀 달라요. 요즘 컨설팅 업체다. 주로 그럼 자문회사로 일하려면은 아무나 이제 일할 수는 없고요. 등록을 해야 돼요. 등록하기 위해서는 이제 자본금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등록입니다. 자문회사는. 자본금은 굳이 안 쓰고 거기 바로 밑에 동그라미 2번에 그 기역 니은은 꼭 알아두세요. 디귿은 볼 필요 없고 기역 니은에 보면은 자본금 얼마 이상 돼야 돼? 얘는 10억 원 이상 돼야 되고 여기 전문가 몇 명 이상 돼야 돼? 해당 분야에 3인 이상 돼야 돼요. 3인 이상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가 사실상 업무하려면 여기는 5인이고 자산관리에서 5인이 있어야 되는데 자문회사는 3인 이상 돼야 됩니다. 그래서 자문 및 평가 등의 업무를 해주는 회사다. 실제 시험에서 여기 정답 나온 적이 있었어요. 어떻게 나왔냐면은 부동산 투자 자문회사란 부동산 투자의 위탁으로 자산 운영에 대해서 업무를 처리하는 걸 말하는 이렇게 나왔어요. 잘못된 거지. 위탁으로 자산의 운영 방법과 이제 자산 운영에 대해서 대신해 주는 회사는 자산관리회사인 거야. 자문회사는 뭐 한다? 자문 및 평가. 요 단어가 꼭 들어간다. 그런데 왜 10억이냐면은 자본금이 부동산 투자 자문회사는 몇 글자니까 10억이고 왜 3인이냐면은 자문이 영어로 뭐예요? 컨설팅이야, 컨설팅. 컨설팅 해가지고 뭐다? 3인이 되는 거예요. 3인. 영어 중에 이제 자문해주는 카운셀링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카운셀링. 이거 4글자잖아요. 그 4글자가 될 수는 없지. 왜 짝수 체제니까. 여러분들 공법 시간에 공부하실 때 어떤 위원회가 있어요. 위원회 보면은 위원장 포함해서 전부 다 홀수 체제야. 짝수 체제면 5대5가 되면 의사결정이 안 일어나기 때문에 홀수 체제를 보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카운셀링 안 맞고 컨설팅 해서 3인이다라는 논리로 이 투자회사에 대한 이제 그 전체적인 이제 내용들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시 정리해 보면은 투자회사는 종류가 이제 3가지가 있다. 자기, 위탁, 기업구종 3가지가 있는데 근데 다만 그중에 직접 모집된 운영하는 회사는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가 있고 전문가가 있어야 된다. 영업이행 신청 시에는 3인이고 사실상 업무하려면 영업이행 받고 6개월 지난 다음에는 5명 이상 돼야 되고 그리고 이제 위탁과 기업 구종 본인이 직접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자산관리회사에서 맡긴다. 그래서 자산관리에서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넘겨받은 자산의 투자 운영 업무를 행하는 자가 되고 그리고 이제 여기 그 설립인가 조건이 나왔죠. 70억 이상, 5인 이상. 그리고 이제 자문회사가 있다. 투자회사 하는 업무에 대해서 자문 및 평가. 그래서 여기는 등록을 해야 돼요. 주로 회계법인이라든지 법무법인들에서 등록을 할 거예요. 법률적인 상담과 회계적인 상담을 해주기 위해서. 그러면서 이제 자본금 10억, 왜 10억인지 아까 손가락질 했죠. 그리고 3인 이상 이렇게 잡으셔야 됩니다. 이것도 이제 꽤 나옵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429페이지로 들어가시면은 그러면 설립을 해야 돼요. 설립이 있는데 거기 동그라미 1번에 부동산 설립이 나오고 뭘로 한다? 이제 발기 설립 방법을 하는 거야. 설립에 대한 논리는 이제 발기 설립 방법으로. 이걸 만약에 이제 모집 설립 방법이다 하면 틀려요. 상법상의 이제 모집 설립 방법하고 발기 설립 방법은 다른데 발기 설립 방법은 이제 설립 자본금이 나올 거거든요. 설립 자본금은 발기인들이 본인 돈 가지고 다 설립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모집 설립 방법은 남의 돈, 투자자 돈 가지고 설립하는 걸 말합니다. 근데 투자회사는 모집 설립 방법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고 발기 설립 방법으로, 그래서 발행 주식 전부를 발기인들이 전부 이제 인수하는 식으로 이제 그 설립하는 발기 설립 방법으로 인정해 줍니다. 그리고 이제 현물 출자 안 돼. 설립할 때 현물 출자 설립은 안 된다. 그러니까 뭘 출자해야 돼? 발기인들이 이제 투자에 설립하고자 하는 발기인들이 본인이 이제 현금은 없지만은 부동산 갖고 있다. 부동산을 맡아서 투자하게 설립하게 자본금 되겠다. 안 된다는 거예요. 오로지 뭐다? 발기 설립 방법으로 이제 해야 됩니다. 그 현금으로 해야 됩니다. 현금으로.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이제 1번 발기 설립 방법 해야 된다. 줄 치시고, 그리고 현물 출자 안 된다는 동그라미 2번 줄 치시고, 그리고 아주 많이 나오는 것이 방가로 2번에 이제 설립 자본금이 있어요.
아주 많이 나오는데 그 설립할 때 자본금이 당연히 언급할 수밖에 없는데 설립 자본금은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같은 것은 5억 원 이상 돼야 돼요. 그리고 위탁하고 나머지 이제 기업구정 두 회사 있죠? 두 회사는 3억 원 이상 돼야 돼요. 요것이 이제 재작년에 바뀌자마자 바로 우리 시험에서 이제 등장했었어요. 지금 요거 장난은 엄청 칩니다. 자기만 5억이고 나머지 두 회사는 3억 원이다.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각각 3억 원이야. 각각 3억 원. 설립자본금이 자기가 왜 5억이냐? 설립자본금 5글자니까 5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회사는 3억이냐? 위기 닥쳤으니까 두 글자 빠지면 되지. 5 빼기 2니까 3. 어쨌든 뭐 극단적으로 이렇게 해보시고. 그러면서 이제 시험에 한번 나왔던 것이 그 3번에 보면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가 있어요. 절차를 한번 볼까요? 독특한 건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그 뭐죠? 이제 본인들이 직접 운용하는 이제 회사잖아요. 모집된 자산을 가지고 그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에 대해서는 설립 절차가 별도로 이제 정해지고 있어요. 이 절차가 옛날에 그 제정할 때는 없었는데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를 설립한 사람이 돈을 모아서 그거를 모은 돈을 가지고 튄 사례가 있었어요. 몇 년 전에. 그래서 그것을 이제 튄 사례가 있고 나서 법을 개정해서 자기관리 부동산 등을 통제할 필요가 있다 해가지고 절차적인 내용이 나왔습니다. 거기 동그라미 1번이 시험에 나오는데 설립 등기 있죠? 설립 등기일로부터 그 며칠? 10일 이내. 10일 이내에 뭐를 이제 설립했다는 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돼. 설립보고서 작성 제출. 당연히 누구한테 작성 제출하겠어요? 그렇죠. 국장한테 작성 제출하는 겁니다. 이건 잘 절차 한번 보세요. 그래서 설립 등기일로부터 10일 이내입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보세요. 동그라미 2번 보면은 이제 설립을 제출했죠? 제출했어. 제출한 날부터 몇 개월이야? 다시 3개월이야. 3개월 지났어요. 3개월 후에 또 무슨 보고를 또 제출해야 돼? 현황 보고서를 또 작성 제출해야 돼. 일일이 다 통제하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됐어요. 역시 마찬가지로 국장한테 작성 제출한다는 것이 확인이 된 거죠. 그래서 거기에 동그라미 2번도 알아두셔야 돼. 그 줄치실 설립 보고서를 제출한 날부터야. 이 제출한 날부터 몇 개월? 3개월 후에 현황 보고서를 작성 제출합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3번은 아실 필요가 없고 동그라미 4번은 아셔야 돼. 다시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에 해당되는 거예요.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다시 언제부터? 설립 등기일로부터 몇 개월? 6개월. 6개월 이내에 뭐를 신청해야 돼? 영업인가를 신청하는 겁니다.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설립 등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반드시 영업인가 신청해야 돼. 그래서 그게 보세요. 동그라미 4번 체크하셔야 돼. 설립 등기일로부터 줄치셔야 돼. 설립 등기일 몇 개월? 6개월 이내에 국장한테 영업인가 신청합니다. 만약에 6개월 지났는데 영업인가를 신청하지 않잖아요. 6개월 설립 후 영업인가를 신청하지 않았어. 설립 등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 투자회사는 바로 해산합니다. 그래서 이제 발기인들한테 돈을 다 나눠줘야 돼. 설립자본금을. 결과적으로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설립일 등기가 시작되잖아요. 그럼 무조건 6개월 이내에 영업인가 신청해야 돼. 안 그러면 바로 해산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요 조항은 이제 안 나왔네요. 그래서 어쨌든 동그라미는 1번, 2번, 4번을 통해서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의 이 절차적인 내용을 꼭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4번에 보면 이제 영업인가가 나오죠. 그럼 나머지 두 위탁가 기업은 어떤 이런 절차는 없어요. 어차피 돈만 모으면 되고 모집되는 자산가에서 맡기는 거니까 위탁하고 기업구조적 부동산 투자회사는 이런 절차는 이제 없지만은 위탁하고 기업구조 부동산 투자 얘네들은 이제 회사를 설립을 했겠죠. 설립을 하고 이제 뭐 쭉 진행이 돼요. 그러면 이제 어쨌든 이제 이 두 회사는 그 위탁관리는 영업인가 또는 이제 등록을 신청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기업구정 부동산 투자회사는 이제 등록으로 이제 제도가 바뀌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따질 때는 이 회사들은 영업인가 또는 등록을 이제 신청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등등등. 그래서 영업인가를 이제 해야 되는데 밑에 영업인가가 나왔어요. 투자회사가 업무하려면은 역시 마찬가지로 국장한테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인가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동그라미 2번도 나왔지만 사실상 뭐 큰 의미는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동그라미 이제 그리고 동그라미 3번에 보면 투자회사는 영업인가 전에는 주주가 아닌 자에게 배정하는 바는 신주를 발행할 수 없다는 거. 그러니까 영업인가 받기 전에는 투자자한테 자금을 모집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꼭 영업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과 2번은 시험에 나왔으니까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그라미 2번 상식이야. 국장 영업인가 하는 경우는 조건으로 투자자 보호에 관한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가 있다는 거죠. 투자자들한테 이제 보호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 특별한 조건을 붙일 수가 있다는 거야. 상식적인 말이니까 동그라미 1번을 잠깐 보시고, 동그라미 이제 양가로 보면 등록도 이제 되기도 합니다. 영업인가 불구하고 다음 요건을 갖춘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하고 기업구중 부동산 투자회사가 업무하려면은 이제 국장한테 등록해야 된다. 그 해석을 뭐죠? 자기 관리는 계속 영업인가만 받아야 돼. 근데 위탁과 기업은 영업인가 또는 등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특히 위탁은 영업인가 또는 등록이고 기업은 등록을 받아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투자회사가 업무하려면은 영업인가 또는 등록을 받아야 된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동그라미 이제 어쨌든 등록을 받아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및 기업을 부동산 업무하려면 국장 등록을 받아야 된다는 그것만 알아두시고 밑에 있는 내용 있죠. 동그라미 1번부터 5번까지는 이제 보지 마세요. 거기까지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영업인가를 신청하고 등록을 신청했을 거야. 근데 영업인가 신청하고 등록을 신청했다 그래서 무조건 다 영업인가를 내주고 등록을 해주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요건이 안 맞는다. 그럼 계속 국장은 반려를 할 수가 있어요. 계속 반려를. 그래서 체계는 없지만 또 하나 아셔야 될 해산 조건인데 설립이 지났어요. 이런 모든 투자회사가 자기관리까지 포함해서 모든 투자회사가 설립 후 1년 6개월이 지났어요. 1년 6개월이 경과됐음에도 불구하고 1년 6개월이 경과돼서 불구하고 영업인가도 못 받았고 만약에 등록도 못 받았잖아요. 그럼 이 회사는 강제적으로 해산하게 됩니다. 알아두세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한번 보면 해산 조건이 여러 개가 있는데 두 가지는 알고 계셔야 돼.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같은 경우는 설립 등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영업인가를 신청 자체를 안 하면은 바로 해산이 돼. 무조건 신청해야 되는데 어떤 잠깐 착오가 나서 영업 신청하지 않으면 무조건 해산이 되고, 이 세 회사가 영업인가를 설립한 다음에 영업인가를 신청하고 등록을 계속 신청했는데 계속 반려돼가지고 설립 후 1년 6개월이 경과된 거야. 이건 세 회사 다 공통적이야. 그럴 때는 이제 영업인가를 등록 받지 못하면 이것도 강제 해산하게 돼 있습니다. 해산에 대한 조건 두 가지는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영업인가를 신청을 등록을 했는데 영업인가를 받았어요. 안 받으면 저희는 좋겠는데 받았다는 게 문제네. 또 등록도 받았네. 등록도 받았고 영업인가를 받은 거야. 아유, 안 받으면 시험 범위가 굉장히 줄어들 텐데.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 이제 최저 자본금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최저 자본금 보면 가로친 거 사실상 시험에 내기 힘드니까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날로부터 6개월 꼭 줄을 쳐주세요. 꼭 줄을 쳐주시면서 꼭 머릿속에 갖고 계셔야 돼. 이거를 우리가 최저 자본금 준비 기간이라고 합니다. 다른 법에 정해면 다른 법으로 하라는 거 나왔지만 무시하고 그냥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날로부터 6개월, 그리고 가로 끝난 다음에 이 지난 부동산 투자 자본금 다음 같은 금액이 정해져야 된다라고 설명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무슨 뜻이냐? 영업인가를 받았고 등록을 받았네. 그런데 영업을 받은 날로부터 몇 개월 지났냐면은 6개월이 지난 거야. 그러면은 이 기간을 뭐라 그러냐면은 다른 법에 정해진 거 말고는 이거를 최저 자본금 준비 기간이다라고 합니다. 이것도 많이 나와요. 이것도 뭐가 많이 나왔냐? 준비 기간 6개월이 지났어요. 그러면 이때 최저 자본금에 대한 상황이 많이 나옵니다. 최저 자본금이 이제 있겠죠. 최저 자본금이 자기 관리는 얼마로 돼 있어요? 자기 관리는 70억 원 이상이 돼야 되고 나머지 위탁과 기업은 얼마 이상 돼야 돼? 각각 50억 원 이상 돼야 됩니다. 그 70억, 50억. 이 최저 자본금하고 주의사항은 이 설립 자본금을 구별하셔야 돼요. 설립 자본금은 이제 발기인들이 자기들이 돈을 현금으로 투자하는 돈이고, 최저 자본금은 이제 이 돈이 운영 업무를 하려면 이 돈으로 확장돼야 된다는 뜻이야.
그럼 자기 관리 예산은 5억이었던 것이 70억 이상 돼야 되고 위탁은 3억이었던 것이 50억 이상 돼야 됩니다. 최저 자본금이 나오려면 항상 영업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난 다음에 이 회사들은 이 금액을 갖춰야 됩니다. 이 금액을 자주 내 돈으로 이제 걸러낼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런 다음에 번호 7번에 보면은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의 주요 출자자의 적격성 심사란 말이 나와요. 요거는 이제 시험에 낸 적은 없어요. 이것도 이제 자기관리 회사가 이제 설립한 사람이 돈을 갖고 튄 다음에 이 조항이 만들어졌는데 아직 나온 적이 없지만 한번 참고를 꼭 해보세요. 국장은 거기 동그라미 1번 보면은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가 최저 자본금을 준비하였음을 확인했대. 그러니까 70억 이상을 마련하고 확인이 된 거야. 그러면 이 자기관리회사에 혹시 사기꾼이 있는지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바람몰이꾼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기 위해서 지체 없이 주요 출자자의 적격성 여부를 심사해야 된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럼 주요 출자자가 누구냐면은 거기 나온 것처럼 발행 주식 총수의 몇 퍼센트? 5%를 초과한 사람이야. 그럼 만약에 자기관리가 70억으로 돼 있다. 그럼 70억의 5%는 아마 3억 5천 정도 되겠네요. 3억 5천 이상의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자금 출처 조사 같은 거, 적격성 여부를 심사한다 또 돼 있어요. 요건 나오지 않았지만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어떤 근거를, 어떤 이유에서 법이 만들어진 조항인데 제정된 다음에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지만은 동그라미 1번 보시고 동그라미 2번 안 보셔도 돼요. 보실 필요 없고, 그리고 8번. 8번이 이것도 자주 나와. 자주 나오는데 이거는 앞에 총론에 나왔어야 되는데 거기 보면 위탁관리의 지점 설치 금지가 돼 있지. 이거는 기업도 마찬가지야. 이 두 회사는 명목상 회사가 되는 거야. 명목상 회사다 보니까 거기에 나온 것처럼 본점에 지점을 설치할 수 없고 직원을 고용 상근임을 둘 수가 없다 그랬어요. 이건 아까랑 이게 다르잖아. 자기관리회사는 상근임원을 두고 직접 운영한다 그랬지만은 이 두 회사는 그 직원도 둘 수가 없고 상근 임직원은 둘 수가 없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럼 거기 동그라미 1번에 대한 논리, 본점에 지점을 설치할 수가 없고 직원을 고용하는 상금을 둘 수가 없다는 말을 위탁과 기업으로 연결시키면은 맞는데 이거를 뭐죠? 자기관리로 이렇게 연결시키면 틀리다는 겁니다. 아까 자기관리에 대한 내용과 반대로 설명한 거기 때문에 이 조항을 같이 묶어서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양가로 5번에 주식의 발행에 나옵니다. 주식의 발행도 그러면은 5억이었던 것이 70억 원, 그럼 이제 3억이었던 것이 50억 이상 되려면 요 사이에 자금을 모집을 해야 돼. 그래서 모초에, 코엑스라는 모초에 영업인가 이제 번호를 받은 거를 이제 출입구에 딱 해놓고 투자자한테 설명을 한다. 투자 설명에서 자금을 모집하는 절차가 나와요. 자금을 모집하기 위해서 이제 투자한 사람한테 주식을 발행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주식의 발행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 자금을 모집하기 주식을 공모를 해야 돼요. 자금을 모집하기 위해서 주식의 공모란 말이 나옵니다. 여러 복잡한 내용이 있는데 이거 다 보기 힘드니까 거기 보면은 이제 동그라미 어느 거 1번에 대한 논리는 영업인가를 영업을 받거나 등록하기 전에는 이런 자금을 모집할 수가 없다는 식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논할 필요는 없고 동그라미 2번을 한번 꼭 보세요. 가로친 것까지 하는 건 불가능하니까 보지 마시고 부동산 동그라미 2번 꼭 별표 쳐주셔야 돼. 투자회사는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날로부터 그 다음에 가로치고 생략하고 바로 밑에 두 번째 줄 날로부터 2년 이내 발행하는 주식 총수의 30% 일반 청약에 제공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주식을 요 사이에 발행을 해야 되는데 여기 내용이 공모주가 있어요. 공모주는 어떤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날로부터 몇 년 이내? 2년 이내야. 여기서부터 2년 이내입니다. 2년 이내 발행주식 총수의 몇 퍼센트? 30%. 30% 이상이 초과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30%를 30% 이상을 일반 청약에 제공한다. 그러니까 공모주 조항이 이제 바뀐 부분이 이제 3년 됐는데 아직 안 나왔습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공모주 요 사이에 이제 영업이익을 받거나 등록을 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일반 청약에 제공한다로 되어 있어요. 원래 이제 1년 6개월 했던 것이 2년으로 바뀌었습니다. 요거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기간하고 30%. 왜 30%예요? 주식의 공모주니까 공모주 세 글자 30% 이내. 이렇게. 그리고 나서 그 다음 페이지 쫙 보세요.
동그라미 위에 이제 동그라미 3번하고 동그라미 4번은 보실 필요 없고 432페이지 보면 주식의 분산이 있어요. 분산도 굉장히 내용이 많은데 다 볼 필요 없고 이게 이제 작년에 개정된 내용인데 그 동그라미 이제 그 1번을 한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 1번의 주주 1인과 특별 관계자는 최저 자본금 준비 기간이 끝난 후에 그리고 가로친 거 다 생략하고 끝난 후에는 발행 총수의 몇 %? 50%를 초과하여 주식을 소유하지 못한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어요. 요거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돼. 동그라미 1번만 보시고 2번부터 6번까지는 보지 마세요. 불필요한 내용이야. 절대로 보지 마시고 다시 주주의 특별 관계자는 최저 자본금 주식 끝난 후에는 발행 주식 총수의 50% 이상을 초과해 주식을 소유하지 못한데 이게 주식의 분산이라고 나왔는데 이게 우리 시험에서는 1인당 주식 소유 한도가 되어 있어요. 이게 아마 올해 가장 강력한 지문 중에 하나인데 1인당 주식 소유 한도. 한 사람이 너무 많은 주식을 가져가면은 예,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한 사람이 많은 주식을 가져가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1인당 주식 소유 한도. 이게 주식의 분산인데 발행 총수의 몇 %를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50%를 초과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50%를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라는 거. 그래서 50%는 어떤 모임 어떤 주식 상장 주주총회 할 때 이제 지배권을 갖는 거 있기 때문에 이거를 차단하기 위해서 50% 초과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원래 복잡했었는데 단순해져 가지고 암기가 좀 편했을 거야. 몇 %? 50%. 잊지 마시고 그 동그라미 1번만 보시면 돼. 그리고 이제 7번은 뭐 별도로 논하는 거니까. 그리고 양가로 삼은 현물 출자가 있어. 433배 현물 출자도 다 보실 필요가 없고, 그러니까 거기에 동그라미 3번, 4번 다 삭제하세요. 삭제하시고 사실상 뭐만 보냐면 동그라미 1번만 보시면 돼. 투자회사는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고 최저 자본금 이상을 갖추기 전에는 현물 출자를 받는 방식 신주를 발행할 수 없다. 이거 꼭 알아두세요. 동그라미 1번. 그러면 여기 딱 보시면은 현물 출자에 대한 논리예요. 그 문구를 가만히 행간의 뜻을 이해해 보세요. 현물 출자가 우선 가능하다는 거야, 불가능하다는 거야. 현물 출자가. 그렇죠? 현물 출자가 가능하다는 거야. 가능한데 다만 전제 조건이 있어. 최저 자본금 있잖아요.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서 최저 자본금 70억, 50억이잖아요. 그 최저 자본금을 갖추기 전까지는 현물 출자가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현물 출자는 우선은 가능하긴 한데 최저 자본금 전까지는 현물 출자가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이 그 코엑스에 투자 설명하는데 어떤 사람 어르신이 오셨어. 들어보니까 마음에 드는 개발 사업이야. 나도 당신 사업에 투자하고 싶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럼 어르신 그러면 근데 내가 돈이 현금이 없다. 상가 하나 있는데 상가를 하나를 당신 사업에 투자하고 싶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투자 설명하는 이제 투자회사 측에서는 이거는 여기는 현금만 되기 때문에 안 됩니다. 어르신 가서 이러면 안 되는 것이고 잠깐 앉아 계세요라고 하는 거야. 앉아 계시 한 다음에 자본금인 자기 관리는 얼마? 70억. 그리고 위탁 관리는 기업 구조용 50억 이상을 마련했다는 확인이 되는 순간에 추가적으로는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다시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후 등록하고 최저 자본금을 갖추기 이전까지는 현물 출자는 안 된다는 거죠. 대신에 갖춘 다음에는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70억, 50억까지는 아까 설립자본 현물 출자 안 된다 그랬어요. 70억, 50억까지는 꼭 현금으로 출자해야 됩니다. 투자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요것도 현물 출자도 이제 재밌는 지문 중에 하나예요. 이 부분이 참 많이 나와. 투자회사 종류하고 설립에 대한 부분하고 요것도 이제 의미가 있고요. 이게 자주 바뀌고 바뀔 때마다 시험 문제 냈었어요. 그것만 보시면 돼. 현물출 동그라미 1번. 그리고 현물출자는 이제 자산에 대해서는 거기 부동산뿐 다른 권리도 된다. 참고만 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 433페이지 맨 밑에 주식 상장이 있어. 그럼 돈을 다 모았잖아요. 그럼 이 돈을 마련했으면 업무를 하기 위해서 바로 주식의 시장에 상장해야 된다는 거야. 상장에단 말이야. 그래서 바로 밑에 동그라미 1번만 보시면 돼. 상장 규정 요건을 만약에 갖췄다. 그 지체 없이 증권시장 주식 상장해서 이 주식을 거래할 수 있게 해야 됩니다. 딱 한 번 나왔어요. 역사적으로. 그거 하나만 잘 알아도 돼. 바로 상장한다. 뭐 참고하시고요. 동그라미 2, 3번은 안 보셔도 돼. 그러고 나서 여기까지가 주로 나와. 우리 시험에서.
즉 투자회사의 종류가 뭐가 있냐? 자기 위탁 기업에 대한 논리, 지문 나오고 그 설립에 대한 부분이 있죠. 설립 자본은 특히 자기 5억, 나머지 2개 3억. 그리고 이제 설립 등기로부터 이제 설립을 하고 나서 그리고 영업인가를 이제 받고 그리고 70억까지 마련한 여기까지가 주로 나와. 예.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운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자기관리회사는 70억이라는 돈은 어떻게 돼? 얘네들이 직접 운영할 거야. 왜? 자기관리는. 그런데 위탁 기업은 50억 이상을 모았을 거 아니야. 50억 이상을 본인이 직접 운영한다 그랬어요? 아니야. 맡겨. 누구한테 맡겨? 자산관리회사한테 맡기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때 자산, 모집된 자산을 아무 데나 막 쓰게 하지 않았어요. 자산 운영 방법에 대해서 434페이지에 쭉 설명이 됩니다. 이거 참고하세요. 이거 다 암기하기 힘드니까 이런 업무를 하는데 쓰는구나. 그 뭐 개발 사업이라든지, 임대차 사업, 증권의 매매라든지, 뭐 금융기관 예치 이런 등등으로 쓰는구나. 라는 참고하시고 바라고요. 그 방가를 이번에 보면 거기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의 자산 운영 전문력 있잖아요. 아까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자산 운영 전문 인력이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이게 그 영업인가 신청할 때는 3인 이상, 그리고 이제 여기는 받고 6개월 지난 다음에는 몇 명? 5인 이상. 그러면 자산 운영 전문 인력이 누가 있느냐라는 거야. 근데 다른 사람 다 아실 필요 없어. 우리가 다른 사람 우리가 알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거기 보면은 동그라미 1번 있죠? 1번에 보면 기억만 아시면 돼. 기억의 감정평가사 또는 공인중개사로서 해당 분야에 몇 년 이상 종사한 사람 5년, 그것만 아시면 돼. 다른 사람은, 쓸데없는 사람은 아실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관심 갖는 사람보다 공인중개사.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는 우리 투자회사법에 보면은 그 전문성을 굉장히 높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다른 전문가랑 맞짱 뜨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산은 전문직인데 공인중개사 포함된다는 거 우선은 긍정적인 측면을 보시고, 대신에 무조건 자격증 딴다 그래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분야에 몇 년 이상 종사한 사람, 5년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이야. 자격증 따서 바로 신규 진입한 사람들을 전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 업무에 5년 이상 실무하신 사람들을 봅니다. 그래서 5년 알아두셔야 돼. 다른 사람 쑥살뜨기는 사람 볼 필요 없고 중개사만 보면 되겠죠.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동그라미 영업인 신청 시 3인, 여기 5인 이거 참고하시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오른쪽 양가로 방가로 3번에 435페이지, 방가로 3번은 아실 필요가 없습니다. 업무 위탁한다는 것은 뭐 이제 아까 논했던 거 거기까지 보실 필요 없고, 밑에 자산관리회사 아까 보시라는 거 자문에서 보시면 잠깐 해놨어요. 그리고 436페이지 보면은 이제 처분에 대한 제한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우선 해놓고, 그럼 이 돈을 마련했으니까 이제 이 돈 가지고 업무를 할 거 아니에요. 그 부동산을 샀어. 투자회사가 샀어. 근데 이제 정부가 걱정되는 게 이 부동산 투자회사가 투기꾼이 되는 걸 걱정되는 거야. 투자회사가 만약에 투기꾼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일반 국민들도 다 투기꾼이 돼 버리는 거야. 그래서 투자회사가 투기꾼들을 차단하기 위해서 히트앤드런 작전을 쓰는 것을 방지시켰어요. 그게 처분 제한이야. 여기부터는 업무에 대한 논리입니다. 업무에 대한 논리, 처분 제한이라는 논리가 잠깐 나와요. 근데 복잡하게 다 보실 필요 없고, 거기 이제 법에 어떻게 돼 있냐면, 동그라미 1번처럼 5년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에 처분해서는 아니다 돼 있어요. 그러면 대통령령을 봐야 되는가? 그래서 동그라미는 불필요한 내용이고, 어느 걸 보냐면은, 동그라미 3번의 기억을 보세요. 국내에 있는 부동산 중 주택법에 따른 주택 1년, 국내에 있는 부동산 중 니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이 아닌 부동산 1년, 국외에 있는 부동산 정관에 따른다 있죠? 여기 동그라미 기억 니은 디귿을 보면 특징이 보여. 처분 제한 기간이 있어요. 그냥 주택법에 따른, 주택법 공부하시면 나오죠? 주택법에 따른 주택가 그 이외의 부동산들이 있죠? 나머지 부동산들은 거기 뭐가 있을 거야. 뭐 준주택만 당은 그럴 겁니다. 몇 년? 최소 1년 동안은 보유해야 돼. 근데 이게 어느 부동산? 국내에 있는 부동산이야. 국내에 있는 부동산. 그래서 국내에 있는 부동산이 투기가 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투자회사가 주택을 사고, 그리고 이제 주택 이외의 부동산 주택을 샀다. 그럼 최소 몇 년 동안 갖고 있어야 돼? 1년. 1년 아시면 돼. 근데 거기 국외 부동산 있죠? 다른 나라는 투기 방지에도 상관없잖아. 투기가 나타나도 상관없잖아요. 그럼 국외 부동산은 그 정관에 따른다. 정관에 따른다는 것은 알아서 하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관심 갖는 것은 뭐죠? 주택법상 주택가, 주택 이외 부동산 몇 년? 1년. 요거 참고하시 바랍니다. 한 번도 나온 적 없는데,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주택 정착물이 이렇다 치더라도 거기 동그라미 이제 몇 번이 처분에 대한 제한 동그라미 4번 한번 보세요. 동그라미 4번도 체크하셔야 되는데 체크할 건 3번의 그 1년이라는 거하고 동그라미 4번을 체크하셔야 되는데 부동산 투자회사가 건축물에 그 밖에 공작물이 없는 토지야. 토지는 해당 토지의 개발사를 시행한 후가 아니면은 토지를 처분해서는 아니 된다. 거기까지 아시면 돼. 그 무슨 뜻이야? 땅 투기꾼이 되는 거가 걱정되는 거야. 정착물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땅에 대해서 투기하는 거를 방지하고 싶어. 특히 영업인가 신청할 때 자기관리회사가 개발리치예요. 그래서 개발 사업을 다 하겠다라고 영업이 신청해서 통과시킨 겁니다. 개발 사업 하라. 근데 이게 이제 그 투자회사가 생각이 바뀐 거예요. 개발 사업 하지 않고 이 땅 자체를 팔아가지고 차익 남기고 싶다. 땅 투기꾼 되는 거예요. 그걸 방지하겠어요. 그래서 토지 있죠, 토지. 토지는 개발 사업을 시행하지 않잖아요. 시행하지 않으면은 처분을 못 하겠다라고 알아두셔야 돼. 요것이 시험에 나왔어요. 요건 안 나와서 오히려 이게 나왔었어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꼭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볼 필요 없고 그리고 자산의 구성이 있어요. 자산 구성도 동그라미 1번만 보시면 돼. 거기 보면 줄칠 거 동그라미 1번에 최저 자본금 준비 기간이 끝났어. 최저 준비 끝났다는 것은 영업인가 등록을 받고 뭐죠? 6개월이 지난 다음이야. 이게 끝난 거야. 그럼 70억, 50억이 마련됐을 거 아니야. 그럼 끝난 다음에 동그라미 칠 거 매 분기에 동그라미 치세요. 매 분기 동그라미 치시고 총 자산의 80% 이상을 부동산하고 관련 자산으로 구성해야 되고 그 중에서 총 70%는 부동산이 된다. 거기까지 딱 알아두세요. 자산 구성. 투자회사는 부동산 투자회사다 보니까 주로 부동산에 투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산 구성이 이제 80% 이상이 부동산하고 부동산 관련 유가증권 현금으로 보유해야 되고 그 70% 있죠. 70%가 뭐가 돼야 돼? 부동산이 돼야 돼요. 근데 이게 전부 다 언제? 매 분기 말이라는 거. 그러니까 1년에 4번 투자 보고서를 이제 국장하고 금융위원회 제출할 때 요거를 이렇게 자산 구성 이렇게 돼 있습니다라고 계속 투자 보고서 제출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80%는 부동산하고 부동산 관련 유가증 현금이고 부동산이 몇 퍼센트? 70%. 기준은 언제? 매 분기. 매년이 아니고 매월이 아니고 매 분기. 분기고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만 보시면 돼요. 그리고 회계처리 있죠? 오른쪽 팔에 회계처리는 거기 끄트머리에 회계처리 할 때는 자산운용 회계처리는 누구한테 한다?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동그라미 쳐야 돼요. 금융위원회를 뭐로 바꿀 가능성이 있어요? 국토교통부가 정한다. 아니야. 회계와 관련된 금융위원회 하는 것이고 국토교통부는 자산운영 방법에 대해서 정하는 겁니다. 자산운영 방법 누가 정한다? 국토교통부가 정하는 것이고 회계처리에서는 금융위원회 동그라미 쳐주시기 바라고요. 그 배당이 있는데 배당은 동그라미 1번하고 2번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동그라미 2번도 정리할 거. 동그라미 1번에 보면은 뭐로 돼 있어요? 해당 연도 이익 배당 90% 이상을 주주한테 배당을 해야 된다. 이 경우 이익준비금은 적립하지 아니한다 돼 있어요. 동그라미 2번이지만은 위에 있는 조항에도 불구하고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야.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는 언제까지? 2018년도 12월 30일 올해 말까지야. 올해 말까지 몇 퍼센트? 50% 주주한테 배당하고 이 경우에 이익 적립할 수 있다. 거기까지 아시면 돼. 밑에 있는 거는 암기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거기까지 동그라미 1번 내용과 동그라미 2번에 준비금을 적립할 수 있다. 세 번째 줄까지 보시고 밑에 건 안 보셔도 됩니다. 이렇게 배당에 대한 논리. 배당도 이제 가끔 나오는데 우선은 배당이 뭐냐면은 이익배당 해당 연도에 이익배당 한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익배당은 몇 퍼센트 이상? 90% 이상을 배당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익이 남는 것은 우리나라 투자회사는 지속성을 가지기 위한 회사가 아니라 배당을 위한 회사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프로젝트가 수행이 돼가지고 완성을 시켰어. 그럼 이익이 남는 걸 90% 이상 다 투자한테 배당을 해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다음 사업 하기 위한 자금을 적립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배당은 몇 퍼센트? 배당이니까 90 배당. 그러다 보니까 다음 사업하기 이익준비금을 적립할 수 있다 없다? 적립이 안 된다는 걸 같이 묶어서 보셔야 돼.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회사가 있어요. 무슨 회사겠어?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야.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직원을 고용하고 사무실 있는 상태에서 직접 운영하는 회사잖아요. 근데 직접 운영하는 회사인데 이제 그러면 이제 다 배당가 끝나면은 청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직원들은 잘라야 되잖아.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할까 하다가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50% 이상을 배당하고 이때는 이익준비금을 적립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사업하기에 이중 적립하는 거야. 대신에 요 조항은 누구한테만 해당된다?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만 해당이 되는 것이고 그 기한도 2018년도 12월 30일 올해 말까지야. 그 올해 말에 이게 됐어. 그럼 이 조항은 어떻게 될까? 없어질까요? 아니면 연장될까? 아마 연장이 될 거예요.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에서 계속 존재하는 한 연장이 될 거야.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90% 이상을 배당하는 게 이게 원칙이에요. 그럴 때는 이제 준비금을 적립하면 안 된다. 그러나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에서는 올해 말까지는 50%를 배당하고 그럼 나머지 50%는 뭐 해야겠어요? 다음 사업하기 위해서 적립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물론 투자자들이 적립하지 말고 다 배당하라라고 주총을 열어서 의결하면 다 나눠줘야 돼요. 근데 그것까지 우리가 시험에 내기 힘드니까 배당에 대한 비중만 알아두시면 되실 것 같아요. 배당. 그리고 이제 그 맨 밑에 보면은 이제 437페이지 하단부에 차입이 나옵니다. 차입이라는 논리는 동그라미 1번은 아실 필요 없고 차입이 가능하다는 걸 보시면 돼. 그런 다음에 거기에 동그라미 2번을 꼭 알아두셔야 돼.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438페이지에 거기 보면은 이제 자금 차입 및 사채 발행이 있어요. 자금 차입 및 사채 발행. 자기 자본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주총을 여러 특별 결의 받으면 몇 배까지 넘어가 10배까지 가능하다. 동그라미 2번만 보시면 돼.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찬이 좀 부족한 여기다 적을게요. 배당인지 아니라 이제는 이제 투자회사가 이제 차입도 가능해. 차입 등 차입 및 사채 발행 차입만 쓸게요. 몇 배까지? 자기 자본의 몇 배까지? 2배까지야. 우선은 2배까지, 2배라는 것은 이사회 의결상으로는 2배까지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투자회사가 자기관리 투자회사는 70억으로 이제 모집이 됐어. 자기 자본 70억이야. 그럼 2배까지 이제 대출을 받으면은 이제 140억이니까 이 투자의 총 자산이 210억이 될 거예요. 근데 210억인데 지금 시장에 아주 타당성 분석해보니까 괜찮은 부동산이 500억에 나와 있어요. 아, 저걸 사고 싶어. 근데 지금 이제 이사회 의결상은 2배까지 최대 한다 하더라도 자기 자본 70억, 타인 자본 140억, 210억밖에 안 되니까 500억쯤 못 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살기 위해서 대출을 더 받아야 돼. 대출을 더 받아야 되는데 이게 몇 배까지 되냐면은 10배까지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2배였던 거 10배까지 늘어나려면은 주주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주총을 열어. 그래서 저 사업이 괜찮다. 근데 우리가 지금 현장 상황 자금 모집 불가능하니까 대출 더 받고 싶다. 그러면 동의를 해달라. 그래서 10배까지 늘어나면 뭐죠? 주주총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주주총의 특별 결의를 받아가지고 이 부분이 동의를 받으면은 10배까지 확장될 수는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냥 차입이니까 2배인데 주주총회의 특별 결의로 하면 이게 10배까지 확장되더라라는 거죠. 여기까지가 이제 등장하는데 다만 말씀드렸듯이 여기 아까 이제 최저 자본금 여기까지 주로 시험에 나오고 그리고 이 돈을 모으고 운용하는 거와 관계된 처분 제한이라는 자산 구성, 배당, 그리고 차입 이런 부분들은 잘 내지는 않더라고요. 오히려 최근에 황당하게 나온 지문은 우리나라 부동산 투자에서는 차입할 수 없다 이렇게 단원에서 나오는 경우는 있어요. 근데 우리 이걸 무시하는 거지. 그래놓고 이제 흔하게 나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만 말씀드리면서 그리고 적어드리는 정도만 아시면 돼. 책에 너무 법률 조항을 다 집어넣어가지고 그 438페이지에 자산 보관 위탁이라고 양가로 7번에 있죠. 보지 마시고 정보의 공시도 보지 마세요. 감독 및 조사도 보지 마세요. 오른쪽 합병 및 해산을 다 보지 마시고 제가 적어드린 거 합병 보지 마시고 해산 있죠. 해산할 때는 거기 동그라미 7번하고 동그라미 9번만 보시면 돼. 아까 적어드린 거야. 동그라미 7번은 자기관리 아까 부동산 투자회사 있었죠. 설립 등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영업인가 신청해야 되는데 거기 보시다시피 정하는 기간 동안 영업을 신청하지 못했대. 그러니까 6개월 영업 신청하지 못하면 해산한다는 뜻이고 그리고 동그라미 8번, 9번 회사 다 공통적이야. 자기 위탁 기업 공통적인데 설립을 했어. 그럼 1년 6개월이 경과되는데 영업인가도 못 받고 등록도 못 받으면 강제 해산한다는 뜻이야. 그래서 해산 조항은 동그라미 7번하고 9번만 이 절차적인 내용에서 필요한 거니까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전체 처음이니까 한번 이렇게 디테일하게 한번 잘 해봤어요. 저 법 조문 순서대로 이제 해봤는데 어쨌든 종류가 이제 이런 게 있더라. 직접 운영은 자기밖에 없고 명목상 두 회사는 자산가를 맡기면서 자문회사도 있더라. 그런 이제 설립에 대한 논리는 발기 설립이 현물주자 안 된다. 자본금 자주 나온다. 자기 50억, 5억, 나머지 두 회사는 3억. 그리고 이제 자기관리 특히 이제 그 설립 절차가 복잡하다. 시험에 나왔다. 등기는 10일, 그래서 3개월, 6개월 영업인가. 그 위탁가 기업 이런 절차는 없지만은 어쨌든 영업인가를 또는 등록을 계속 신청해야 돼요.
영업에 등록 받았다. 그러면 이제 6개월 지난 다음에 최저자금 준비 끝난 다음에 이 돈이 70억, 50억을 바뀌어야 된다. 그럼 투자자 자금 모집하는 과정 중에 공모주는 2년 이내 발행 총수의 30% 이상을 주식에 공모해야 되고 일반청에 공모해야 되고 주식 소유한도는 50% 초과에 소유하지 못하게 돼 있고 현물 출자는 우선 가능한데 최저 자본금 준비 마련하기 전까지는 불가능하고 이 돈을 마련하면 그 다음부터는 제한이 없다라는 식으로 하시고 밑에 있는 것은 이제 적어드린 거면 이런 그 이후의 내용이 이런 게 있구나라는 걸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결과적으로 보면은 책이 법률상 조항을 그대로 다 나열하다 보니까 좀 많이 이제 복잡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요약집에 나오면은 그걸로 한번 간단하게 정리해서 나올 테니까 그걸로 이제 그 투자회사법은 정리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투자회사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 투자회사는 뭐죠? 전체적으로 28회 때 안 나왔다는 게 드문 케이스로서 29회 때는 100%라고 생각하시면서 잘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440페이지에 나오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심화할 때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이 부분도 가끔 나오긴 하는데 내용이 이제 복잡한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심화할 때 이제 투자회사법 다시 간략하게 설명하면서 이런 내용입니다라고 이제 같이 묶어서 정리해 볼 예정입니다. 그 여기까지가 이제 금융론을 이제 진행되면은 기본 강의에 맞춰서 이제 했다 하더라도 최소 70점 이상은 다 나옵니다. 전체적으로 1번부터 많이 순서대로 낸다 그러면은 금융론 딱 끝나면 28문제, 27문제 정도가 기본으로 나온다는 거죠. 28문제까지가 일반적입니다. 70점 정도 나오고 그러고 나서 그 다음 파트가 이제 부동산 이제 활동 분야가 등장할 거예요. 그래서 활동 분야에서 이제 4가지 활동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관리, 마케팅, 개발 위주로 시험 문제에 출제를 하고요. 그 내용이 어떤 게 되어 있는지를 좀 쉬었다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다음 시간에 33강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투자 신탁법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잘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